칫솔이 정말 세고 솔 같은 그런 칫솔도 있어요. 최근에 나온 치약이나 칫솔 제품들이 요즘은 저도 이걸 좀 많이 쓰고 있는 구강용품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. 임플란트를 시술 받았거나 잇몸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은 무조건 이걸 반갑습니다. 요즘은 막 분노의 그런 칫솔질 하시는 분이 없는데, 내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목욕탕에 가시면 소금을 이렇게 큰 통을 들고 오셔가지고 그 소금을 퍼서 이렇게 쓰는 데가 있는데, 그걸 가져오셔서 보니까 새 칫솔인데 거기다가 소금을 듬뿍 찍어서 그런 분노의 양치질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목욕탕 갈 때마다 한 번씩은 그런 분들을 본 것 같아요. 근데 최근에는 이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. 횡으로 이렇게 닦는 부분은 잘못됐다는 게 이제 많이 밝혀졌는데요. 그래도 습관적으로 그게 손에 익어져 있기 때문에 횡으로 이렇게 압력을 주고서 닦게 되면 이 뿌리 쪽이 다 파져버려요. 심한 경우는 이가 부러져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, 그분의 칫솔적 습관이 이렇죠. 그래서 좀 부드럽게 진동을 주면서 이렇게 하고 아래 위로 닦고 돌려서 닦고 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면 되고요. 위에 쪽 이 어금니 바깥쪽을 닦아야 되기 때문에 입술을 확실하게 제껴서 안쪽을 닦아주고, 밑에 안쪽 부분에 혀 있는 쪽에 치석이 많이 생기는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를 좀 잘 닦아주고 그렇게 하면 될 겁니다. 칫솔이나 치약은 크게 문제되는 거는 아니에요. 뭐 옛날에 칫솔이 정말 세고 솔 같은 그런 칫솔도 있었는데, 최근에 나온 치약이나 칫솔 제품들이 상당히 다 좋아요. 칫솔은 대부분 안에 미세모가 다 들어있는 그런 칫솔들이 나오기 때문에 어떤 뭐 형태나 모양에 따라서 칫솔들이 된다는 것보다는 그냥 기본적인 일반적인 칫솔을 사용해서 좋은 방법을 사용해서 잘 요령껏 닦아주면 좋은 그런 칫솔질 방법이 될 것이고, 항상 칫솔질을 내가 방법을 이렇게 좀 더 세심하게 닦는다 했을 때는 치과에서 꼭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. 제가 칫솔질 최근에 방법을 바꿨는데 제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? 한 3개월 단위로 체크를 해보면 칫솔질이 잘못되면 꼭 치석이 생기는 부위가 생깁니다. 그래서 그거 체크하고 옆으로 너무 과다하게 닦을 때는 3개월, 6개월만 지나도 뿌리 쪽에서 파지는 부위가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체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칫솔질을 우리가 하게 될 것 같으면 일반적인 칫솔질만 하면 다 되겠지만, 요즘 최근에 우리가 먹는 음식들이 섬유질이 많고 또 음식 치아 사이에 끼이는 음식들이 많아요. 그래서 그 부분 관리를 굉장히 이렇게 신경을 써서 해야 되는데, 그런 부분들은 다양한 구강용품들을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구강용품들을 쭉 준비를 했는데요. 칫솔질 하고 나면 치아의 틈새가 넓어져 있고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치간 칫솔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. 이렇게 해서 치아와 치아 사이에 이렇게 넣어서 닦아주면 되는데, 안 들어가는 치아와 치아 사이에 홈이 있을 때 억지로 그걸 넣으려 하지 말고, 그리고 치간 칫솔을 사용해서 이렇게 쓰시면서 그냥 넣었다가 빠져나오는 정도, 그 정도만 해줘서 충분히 안에 음식물 끼인 거 제거되고 청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좋고요. 치간 칫솔을 이렇게 넣었는데 피가 난다? 아픈 데가 있다? 이러면 치아 사이 잇몸 쪽에서 벌써 좀 뭐가 문제가 생기고 있다?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. 피가 나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조금 더 이렇게 부드럽게 하면서 계속적으로 해주고, 왜 피가 나는지 체크도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. 젊은 우리 20대, 30대 중에는 치간 칫솔 치아에 안 들어가는 쪽이 오히려 더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, 그런 경우는 억지로 치간 칫솔을 쓰려 하지 말고 치실을 사용하면 좋죠. 치실 쓰는 게 좀 많이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고요. 어르신들은 더 힘들죠. 치실 기본적인 사용법은 한 30에서 50cm 정도 자기 사용에 맞도록 끊어서,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을 가운데 이렇게 손가락에 이렇게 보고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엇갈리게 감아주시면 아주 단단하게 잘 감아집니다. 그리고 검지를 이용해서 치아 사이에 톱질하듯이 이렇게 썰어 넣으면 되겠죠. 근데 이걸 너무 이렇게 확 찔러 넣으면 역시 잇몸에 가서 상처를 주기 때문에 힘들어지고 아파질 수도 있고요. 또 톱질해서 넣는다 하더라도 정말 간격이 단단한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치실이 안 들어가는 자리가 있어요. 근데 그 자리는 억지로 하지 말고 치과에 오면 그 부분이 치실이 안 들어가던데 그 부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확인을 해주시는 것도 좋고요. 충치 치료를 받아서 이렇게 레진이 되어 있거나 크라운이 되어 있는 경우에 더더욱 안 들어가는 자리가 많아요. 그때는 반드시 치실의 어떤 방향도 있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면 좋아요. 그래서 기존에 사용했던 치실은 이 손가락을 이렇게 뻘겋게 시커멓게 죽이는 힘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많이 하고 나서도 손가락도 아프고 힘들어요.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개발되어 있는 이 치실, 이게 기존에 옛날에는 이게 한번 사용하다 하면 그냥 끊어지고 하는 쪽에는 끊어지고 해서 상당히 불편했는데, 최근에 참 잘 나온 것 같아요. 이것도 역시 똑같이 치실 사용하듯이 치실을 넣어서 톱질하듯이 넣어서 이렇게 또 좌우로 이렇게 움직여서 또 끝에 경우에 따라서는 투스픽을 이렇게 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또 시간 사이를 우리가 또 청소를 해줄 수도 있는 아주 유용해서, 요즘은 저도 이걸 좀 많이 쓰고 있는 구강용품
구매를 할 수 있을 겁니다.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우리가 물 청소하는 구강세정기인데요. 임플란트를 시술 받았거나 잇몸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은 무조건 이걸 사용하셔야 됩니다. 치과에 오시면 항상 우리가 사용하는 물을 이렇게 뿌리면서 물 청소를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렇게 휴대용화되어 있는 것도 있고 집에서 비치해서 온 가족이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걸 사용해주면 물이 분사돼서 나오면서 사이사이 있는 찌꺼기들을 청소를 하기 때문에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면 좋아요. 그냥 양치질만 하고 난 다음에 입을 헹궈서 물을 받아서 이렇게 확인하고 이후에 다시 구강세정기를 싹 해가지고 물을 받아보면 양치질만 했을 때 빠져나오지 않았던 그런 찌꺼기들이 세정기를 사용하면 이렇게 모여있는 걸 다 볼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세정기를 사용하면 간혹 이게 수압이 있고 물이 세기 때문에 잇몸이 약하신 분들이나 처음 사용할 때 잇몸에 닿으면 아파서 못 쓰겠다, 그리고 물이 많이 튄다 막 이런 분들이 있는데, 그래서 샤워할 때 쓰시면 참 좋고요. 양치질 하는 거하고 별개로 그렇게 세정기를 사용하시면 좋고, 그리고 잇몸이 만약에 아픈 데가 있고 피가 나는 데가 있다면 오히려 그런 부분들은 더 집중적으로 좀 해주시는 게 좋아요. 그리고 치과에 그 부분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정밀하게 검사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치료를 받는 게 좋죠. 문제가 있으니까 집중적으로 잇몸 마사지를 해주게 될 것 같으면 잇몸이 많이 좋아지죠.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놈도 있습니다. 혀에 있는 시테를 갖다가 이렇게 긁어주는 건데, 저는 양치할 때마다 꼭 이걸 사용을 합니다. 한번 해보시면 아주 많은 양이 이렇게 긁어져 나오는 것을 갖다가 볼 수 있을 겁니다. 양치하고 나서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혀에 이제 결국에는 묻어 있던 게 다시 또 자 쪽으로 잇몸 쪽으로 가서 그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혀도, 그렇다고 해서 너무 저 모관에까지 하면 참 힘들어요. 그래서 이거 사용하시는 분들이 구역질이 나서 힘들어서 못 하겠다는데 절대 저 깊이까지 할 필요 없고 적당한 깊이에서만 해주면 될 겁니다. 일회용으로 나와 있는데 저는 일회용으로 안 쓰고 여러 번 사용합니다.